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말이죠. 제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26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투자 추천의 목적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6는 44.53달러에 있고요. 6개월 기준으로는 55%, 한 달 기준으로는 18% 상승한 종목으로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로 가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5일, 15일, 20일, 60일, 그리고 180일의 지지선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6의 위치를 보시면 말이죠. 60일 지지선에 걸쳐 있는데 언제든지 다시 5일 또는 15일 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처음 진입하시는 투자자시라면요. 60일 선을 지난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하시고요.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해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치적 이슈 및 회사의 악재가 없다면 말이죠. 5일, 10일, 그리고 20일 선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서 다시 우상향 패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는 투식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 말이죠. 참고로 이렇게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참고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보시면 말이죠. 이 매출액은 말이죠. 우선 Photonic Solution, Compound Semiconductor, Unallocated and Others 쪽에서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말이죠. Photonic Solution 쪽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Compound Semiconductor 쪽에서 34%, 그리고 Unallocated and Others 쪽에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Photonic Solution 그리고 Compound Semiconductor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Photonic Solution과 Semiconductor의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Photonic스에 관련된 그런 상품들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평면 볼록 렌즈라던가 MP5 Ultra Low Absorption Lens, 다이아몬드 선삭 특수 렌즈, 스캐닝 레이저 시스템 렌즈로서 주로 렌즈에 관련된 제품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아까 Semiconductor Compound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쪽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에 비해서 말이죠. 온도에 상관없이 반도체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의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는 반도체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실리콘 카바이드는 그것에 끄떡 없다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절연 파괴 전개가 10배 정도 높아지는데 이는 높은 전압을 걸어주어도 말이죠.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적절하게 동작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전도도가 3배나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이 높을 경우에는 열을 냉각시켜 주어야 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상대적으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실리콘보다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냉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공급하고 있는 투식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번에는 국가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US 쪽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는 홍콩 그리고 12%는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만 매출액의 점유율은 약 25%나 되는 꽤나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는 재팬이 되겠고요. 5%는 Germany 그리고 나머지는 코리아도 될 수 있고 비엔남도 될 수 있고 싱가포르, 필리핀, UK, 타이완 등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바로 눈에 띄는 이 리스크라고 하면 말이죠. 이 중국과 차이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차이나 쪽에서 꽤나 큰 포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지하는 만큼 두 나라의 관계 또한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6의 매출액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 2분기 때는 746.29 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매출액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좋은 매출액 성적을 보여준 것을 보면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주가가 높게 상승을 해왔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분기를 봐도 627 밀리언 달러로 평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때는 666 밀리언 달러를 보여줬네요.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은 되는데 이번에 cost of the revenue가 가장 높은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302.14 밀리언 달러이고요. 1분기 때는 245.93 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는 148.34 밀리언 달러입니다. 확실히 cost of the revenue가 평소 때보다 좀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높은 gross profit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revenue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oss margin과 profit margin 쪽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쪽은 이제 2분기 때 40.50%를 갱신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rofit margin 또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6.9%로 적자냐 흑자냐를 봤을 때 회사가 뗄 거 다 떼고, 예를 들어서 operating expense라든가 other expense, interest, tax 이런 것들을 다 떼고요. 남은 돈이 이제 6.9% 정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2019년 4분기 때는 마이너스 14.70%로 적자를 본 데에 반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2020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해서 2020년 2분기 때는 더 많은 흑자를 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밸런스시트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0년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먼저 캐시를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493.05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Non-current investment를 보시면 73.77 밀리언 달러로 이 non-current investment와 캐시를 합치면 말이죠. 약 560 밀리언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ceivabl의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598.12 밀리언 달러 갖고 있습니다. Intangible은 무형자산으로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하는 것으로 2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인벤토리는 재고입니다. 619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은 1.21 빌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이 Non-Current Debt인데요. 이것은 12개월 이후, 즉 2021, 2, 3, 길면은 10년에서 20년까지도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입니다. 2.28 빌리언 달러를 하고 있고요. 83.78%로 꽤나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Non-Current Debt입니다.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93.88 밀리언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는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페이어블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입니다. 268.77 밀리언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캐시 493.05 밀리언 달러로 바로 탕감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non-current debt의 경우는 2.28 빌리언 달러의 꽤나 큰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는 탕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밸런스시트 자체로만 평가를 해본다면 말이죠. 그렇게 좋은 밸런스시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캐시보다 지금 갖고 있는 부채의 양이 더 많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이죠. 이 non-current debt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개월 이후에 장기적인 기간까지 나눠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이 non-current debt가 각각 매년마다 미래에 얼마씩 할당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좀 더 non-current debt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term debt maturity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채가 나뉘어져 있고요. Thereafter로 해가지고 그 이후의 부채는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말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26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1년을 보시면요, 69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84밀리언을 갚아야 합니다. 먼저 단순히 2021년 그리고 2022년만 생각해도 말이죠, 153밀리언 달러 정도를 회사가 갖고 있다면은 2022년까지는 문제없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회사는 약 560밀리언 달러를 현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요. 충분히 2022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시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밸런스시트는 그렇게 좋은 밸런스시트는 아닙니다. 캐시와 부채의 비율을 봤을 때 부채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채의 비율 속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말이죠,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현금의 양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적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에는 큰 양의 부채, 414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현금을 보유해 둬야 앞으로 회사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free cash flow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ree cash flow 부분이야말로 revenue에서 operating expense라든가 other expense, interest, tax 등등 모든 걸 뗄 거 다 내고 결국 기업에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 free cash flow가 지금 144.1480밀리언 달러로 여태까지 기록해놓은 프리 캐시 플로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회사가 많은 돈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아지면은 부채를 갚을 때도 매우 유용해지면서 나중에 투자를 할 때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6의 프리 캐시 플로우 상태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의 EPS 부분을 보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주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치인데요. EPS가 상승을 하면요, 주가도 상승을 하고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2020년 1분기와 2분기를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기관들이 EPS를 측정해 놓은 그 에스티메이트보다 실제로 나온 EPS 수치가 더 많이 높았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에는 기관들이 0.78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EPS는 1.18이 나오면서 또다시 기관들이 예측을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2020년 3분기 그리고 2020년 4분기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꾸준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 공매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short interest를 보시면은 14.76%로 꽤나 공매도 비율이 큽니다. 실제로 공매도의 비율은 예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온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비율이 좀 많이 줄으면은 조금 더 주가가 안정된 상태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투식스의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식스는 말이죠, 제가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칼바이드라는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이죠, 6월 말쯤에 GE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전기 자동차, 재생산 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 실리콘 칼바이드로 구성된 칩, 장비, 그리고 모듈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회사 측에서는 아스칼톤이라는 회사를 8월 중순쯤에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는 말이죠, Epitaxial Wafer 그리고 파워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쪽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8월 13일쯤에 이노비온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온 임플란테이션 그리고 세마이 패브리케이션 쪽에서 또한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이죠, 단지 실리콘 카바이드를 반도체 회사에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칩, 장비, 그리고 모듈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리콘 마켓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말이죠,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은 말이죠, 0.5조에서 30조로 성장하며 50% 정도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투식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보는 이 투식스는 말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성장을 이끌어 갔는데요. 다만
밸런스 시트 그리고 short interest 공매도 부분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밸런스 시트 쪽에서는 갖고 있는 캐시보다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완벽한 밸런스시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회사는 말이죠. 갖고 있는 캐시로는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는 충분히 별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 또한 debt maturity 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쪽 또한 조금 높아가지고요. 걱정이 되지만 이 부분도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투식스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세미컨덕터 컴파운드 쪽은 특히나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E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으며 아스케트론 그리고 이노비온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실리콘이라는 분야에서 조금 더 마켓을 확고히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